네, 안녕하세요. 요새 이제 채널에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요. 질문 중에서 다른 분들도 같이 내용을 좀 공유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 몇 주에 몇 개씩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인터넷 진료소를 새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의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첫 번째 상담으로 선정되신 분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수직간염이고 40대 초반 남자인데요. 그동안은 술도 잘 안 마시고 운동이 취미인지라 간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다가 집안에 2명째 간암 발병자가 나와서 급 간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피검사 결과 DNA 수치가 4만이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활동성으로 가는 단계라고 하시는데 완전 금주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2년 전 검사에서는 DNA가 2만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비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수직간염이라고 얘기를 해서 대부분 어머니한테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분 중에 나만 걸린 게 아니라 모계 유전, 즉 어머니나 외삼촌이나 아니면 형제자매들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고요. 가족력이 생각보다 유명한 위험인자입니다. 즉 다른 가족분들이 비형간염에 의한 간암이나 아니면 간경화가 있을 경우에는 나도 실제로 그런 간경화나 간암이 발생할 확률이 약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 이분은 이제 피검사 결과 DNA 수치가 4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내면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우리가 비형간염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HBV DNA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몸 안에 비형간염의 레벨이 어느 정도로 많이 있냐 예요. 그래서 DNA는 예전에는 카피라는 그 단위로 많이 세워졌고 최근에는 인터내셔널 유닛, 그러니까 IU라고 하는 단위로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IU 되게 이쁘네요, 단어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형간염이 젊은 시기를 알파벳 E, A, B, C, D, E 할 때 E항원 양성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비형간염이 나이 드는 시기를 E항원 음성 시기가 있는데 각각 기준에 따라서 E항원 양성 시기는 조금 더 DNA 레벨이 높고 E항원 음성 시기는 DNA 레벨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DNA가 4만 인터내셔널 유닛일 것 같아요. 4만 인터내셔널 유닛이면은 사실은 적은 편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하는 기준이 되는 게 물론 간 수치, 기저간의 상태, 그 다음에 DNA 세 가지를 합쳐서 보통 고려를 하게 되는데 DNA가 E항원 음성 상태 기준으로는 2000보다 높으면 조금 활성도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4만이면은 사실 적은 편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마 AST나 ALT 이런 간 수치가 정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않고 계시는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비형간염이 20, 30대는 저희가 조용하게 지내다가 딱 40대나 50대 이후부터 간암이라든지 그런 합병증 비율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 나이가 앞서 얘기하실 때 40대 초라고 하셨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가 맞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비형간염의 경우에는 40세 기준으로 40세 이후부터는 간암 검진자로 해당이 돼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이거 혜택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는 굳이 물어보신다면 금주를 해야 하는 상황은 맞고요. 2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가족력, 두 번째는 DNA가 조금 높기 때문에 이런 AST나 ALT가 향후에 활성화 상태로 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네, 보통 제가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DNA가 높다는 얘기를 드리면요. 다음으로 나오는 질문은 항상 그러면 비형간염 DNA를 떨어뜨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실제 이분도 지금 2년 전 검사에서는 2만이었으니까 4만이면 조금 오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를 제외를 하고는 뭔가 이 비형간염의 활성도, DNA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운동은 없습니다. 근데 이 비형간염은 그 바이러스 생활사상 자기가 오르고 싶을 때 오르고 떨어지고 싶을 때 떨어지고 하는 경향이지 내가 뭔가 뭐 피로를 어떻게 잘 조절을 하고 어떤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어떻게 한다고 DNA 수치를 조절을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참 이게
기다려야 된다는 게 좀 답답하긴 한데요. 다만 이제 어떤 일정 기준 이상을 만족을 하게 되면 DNA도 높고 간 수치가 높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비형 간염을 정말 줄일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보통 고려를 해드리게 되고 그 항바이러스제는 효과적으로 DNA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좋은 약이기 때문에 이 비형 간염이 있다고 무조건 국가에서 보험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앞서 얘기 드렸던 일정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항상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체크를 해주고 계실 거예요. 네, 일단 이 정도면은 혹시 대답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건 올려드렸던 영상이긴 한데 비형 간염 환자분이 술을 못 끊게 되면 간암이 2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족력 2배, 술을 못 끊으면 2배, 그럼 4배가 높아지는 거고 4배는 무시무시하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0 넘으셨으면 이제는 정말 금주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분은 이제 저번에 질문을 주셔서 제가 한번 이제 리플로 답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경과를 한번 올려주셨어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분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조직검사 관련한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간 스캔 검사를 했고 6점에 152 그리고 초음파 혈액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수년간 간 수치가 40 이상 나왔었는데 체중을 10% 빼고 나니 처음으로 30 정도가 나왔어요. 그동안 초음파에도 지방이 잡히지 않고 정상 체중이라 지방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마른 지방간이네요. 신기하게 살을 빼고 나니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LDL도 항상 좀 높았는데 대사에 문제가 있는 체질인 것 같아요. 체질을 알았으니 그에 맞게 생활습관을 교정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할 때 물론 피검사, 초음파가 중요하긴 한데요. 실제 임상에서 어떤 환자분들이 많냐면 간 수치가 약간 올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AST, ALT, 감마제티 이런 수치가 많이는 아니고 보통 뭐 예를 들어 정상이 40 미만이면 좋은데 50, 60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 있는 분들이 있고 막상 이분들을 복부 초음파를 해보면은 지방간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나는 지방간도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간 수치가 높은 거죠? 보통 요새 많이 겪게 되는 거는 마른 지방간 환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프리젠테이션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하면 원래 정확한 정의는 간을 조직 검사를 해서 간 조직에 5% 이상 지방이 있으면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초음파가 우리가 민감도라고 하는데 이런 5% 있는 사람들을 100명을 다 잡아낼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아주 초기 지방간 있잖아요. 뭐 한 10% 미만 쪽으로 쌓일 때는 간에 지방간은 생기고 있는데 초음파에서는 정확히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간 수치는 올라 있고 막상 초음파를 해보면 정상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몸 안에 어쨌든 이렇게 지방이 쌓이고 있다는 거는 대사성 질환이 생기고 있다는 거겠죠. 지방간만 생기겠습니까? 보통 클루가 되는 게 지금 이분도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고지방혈증,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얘네들도 생기고요. 두 번째는 혈당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우리가 공복혈당이 100 미만이 정상인데요. 보통 107, 108 이런 식으로 당뇨까지는 아닌데 살짝 혈당이 올라가 있다. 자, 즉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요. 우리가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는 분들이 실제 초음파는 정상이라도 다른 피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아니면 혈당이 높은 분들은 초음파에서는 안 보이지만 지방간이 생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마른 지방간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뚱뚱해야만 보통 지방간이 생긴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요새는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도 지방간이 체질상 좀 생기는 분들이 있고 실제 지방간 환자 10명 중에서 2명 정도는 마른 지방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르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체중을 빼고 나시면은 간 수치가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1차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이거의 기저에는 다른 원인이 확실히 없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원인, B형 간염, C형 간염, 술, 그 다음에 간 수치를 올릴 수 있는 다른 독성 간염을 일으킬 만한 약들, 뭐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약물이라든지 그런 게 확실히 없으면 살을 조금 빼보시고 그렇게 돼서 간 수치가 지금 이분처럼 호전이 되었으면은 마른 지방간 체질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분들은 항상 남들보다는 조금 더 슬림하게 그리고 운동을 챙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들려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올려주신 분의 케이스는 참 마음이 이게 전해져서 아팠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술을
당신이 술 중독이라는 증거라는 영상을 한번 올렸고요. 거기 이제 KG 진단 조건이라고 해서 4가지 진단 조건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글에다가 올려주셨는데 4가지 다 해당하는데 술을 못 끊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일 2병씩 먹고 있어요. 이것도 많이 줄인 겁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분이 그래도 조금 고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 게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지금 생각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되는 분들은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드시고 있으면서도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문제가 되고, 지금 이분처럼 일단 못 줄이기는 하지만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치료에 뭐랄까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거는요. 지금 이제 이 정도면은 사실 매일 술 2병, 그러니까 줄였는데도 2병이면은 조금 인정하기는 싫으시겠지만 우리가 알코올에 대한 의존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리고 알코올에 대한 의존증이 생겼을 때는 의지만으로 끊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술 끊을 수 있는 약을 전문적으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정신과를 꼭 저는 같이 다니시는 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술이라는 게 초반에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정신과 약물과 함께 병행하면 훨씬 더 끊기가 쉬운데, 사람의 의지만으로 끊는다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술, 담배 끊는 남자, 그리고 뭐 살 빼는 여자, 다 독하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만큼 어려워서 나온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외래 경험상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을 이유를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수는 밤에 잠이 안 와서 드신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고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제를 같이 처방을 조금 해드려야 됩니다. 보통 수면제 먹기 시작하면 나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술을 먹을래요? 얘기를 하시는데 수면제 그렇게까지 의존증 없는 약물들 많고요. 술에 중독되는 것보다는 수면제에 의존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개인적 생각은요. 네, 두 번째로 보통 술 드시는 분들 중에 이제 기저적으로 우울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 해결을 위해서 우울증 약이나 아니면 신경안정제 같은 거를 조금 드셔서 기분 상태가 전반적으로 호전이 되면은 확실히 술을 덜 드시거든요. 어쨌든 이 정도 술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간이나 다른 신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신과 선생님의 도움 없이는 조금 해결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동네에 있는 신경정신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요. 신경정신과 선생님들 중에 사실 이런 술 드시는 분들 진료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해는 합니다. 보통 술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성격이 일반적이지 않고 막 이렇게 난동 부리시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보통 동네 신경정신과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조금 더 친절하고 이렇게 상담을 잘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을 잘 선택을 하셔서 약도 중요하지만 고민사항 같은 거를 잘 털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도 AAA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있어서 거기 술 드셨던 다른 분들의 여러 가지 실제 경험담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모임 저는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좀 선택을 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